인생의 원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순간을 겪을 때마다 서진은 돌아가고 싶었다. 인생의 원점, 자신이 떠나온 곳, 사람들이 흔히 고향이라 말하는 어떤 장소로, 그가 누구인지 모두가 아는 곳으로.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고 커서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사람에게도 비슷해 묵은 관계라고는 없었다. 오래전에 본 어떤 영화에서 인생이 망가진 주인공이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칠 때 서진은 그에게 동정심이 생기기는커녕 가벼운 질투가 일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영원히 갖지 못할 값진 성취처럼 보였다. 그런 성취가 누군가에겐 기본으로 주어지고 자신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니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은가. 너를 안 만났다면 좋았을걸. 행복감의 토로를 후회처럼 말하는 능력이 이나에게는 있었다. 그럴 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치 과분한 행운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어서 서진은 늘 헷갈리곤 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는 여기 안 왔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서진이 왜냐고 물으면 지나간 날들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니까 라고 답하는 사람이었다. 관계에 대한 불안이 심한 서진으로서는 그녀의 후회하는 듯한 말투와 행복한 표정 사이의 불일치가 더 달콤했다. 그 달콤함을 더 만끽하고 싶어 서진은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짐작하면서도 이렇게 묻곤 했다. 나 만난 거 후회하니? 이나는 검지로 술잔의 테두리를 만지며 말했다. 후회해. 너를 안 만났다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 다들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다 참았을 거고 참다가 그냥 죽었을 거고 그럼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을 거고. 서진은 이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난 후회 안 해. 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간밤의 꿈 같아. 한밤중에 무슨 꿈을 꾸었든 아침에는 전날 밤에 잠든 곳에서 눈을 뜨잖아. 나도 너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어. 네가 내 원점이야.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런 게 있어. 내가 늘 찾던 거야. 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그들은 같은 날 전학을 왔다. 학교가 파하고 군인 자녀들을 위해 사단이 준비한 통학버스에 올라 둘은 군인 가족답게 인사를 했다. 우리 아빠는 군수참모야. 우리 아빤 작전참모. 아버지들의 계급도 중령으로 같았다. 버스는 논과 밭을 지나 군인 가족용 관사촌에 아이들을 내려놓았다. 이나가 먼저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무심하게 안녕 내일 또 보자 라고 인사를 했는데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설렌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 마음이라는 되직한 크림을 주걱으로 깊게 휘젓는 느낌이었다. 둘은 학교에서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만 어울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단 학교하고 관사로 오면 시간이 많았다. 학원도 없고 텔레비전도 잘 나오지 않는 전방의 오지에서 둘은 자신들이 읽은 몇 안 되는 책 이야기를 자주 했다. 둘에게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위인전 전집이 있었는데 아는 어른이라고는 부모와 선생님밖에 없던 그들의 좁은 세계에서 주로 서양 사람으로 구성된 위인들이 자연스럽게 둘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 서진은 나폴레옹같이 정복욕이 강한 시골 출신의 인물에게 끌렸던 반면 이나는 퀴리 부인이나 나이팅게일처럼 과학이나 의학 쪽에서 성취를 한 여성들을 좋아했다. 나폴레옹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 이나의 딴지에 서진도 지지 않았다. 퀴리 부인이 없었다면
원자폭탄도 못 만들었을 거야. 사람을 많이 죽이면 위인이 되는가 봐. 난 모차르트도 좋아. 천재잖아. 베토벤이 더 대단해. 귀가 멀었는데도 그걸 극복했잖아. 참으로 어린이다운 대화들이었지만 서진은 이나와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좋았다. 서진은 먼 훗날 위인이 된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나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봄은 곧 여름이 되었고 여름은 곧 가을이 되었다. 겨울이 오자 관사촌에는 진급과 인사이동에 대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작전 참모였던 이나의 아버지가 참모들 중에 제일 먼저 대령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 본부로 발령이 났다. 서진의 아버지는 진급은 못하고 후방으로 배치되었다. 이나네가 이사를 가는 날 서진은 한 달 넘게 조립한 스페인 범선을 이나에게 작별 선물로 주었다. 대항해 시대 범선의 온갖 조각들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집어 본드로 붙여 그럴듯한 모양으로 완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앙증맞은 노와 대포, 돛대에 올라 망원경으로 앞을 살피는 선원의 모형까지 있었다. 네가 준 배 있잖아. 그거 아직도 있다. 둘은 그로부터 20여 년 후 신도시 아파트 단지 근처의 호숫가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서진은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이나는 벤치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다. 이나는 반가워하며 서진이 준 스페인 범선 얘기를 꺼냈다. 어느 날 신랑이 묻더라. 이거 뭐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어렸을 때 선물 받은 건데 기억 안 난다고 했어. 부모님은 잘 계시지? 아버지는 중장으로 제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심근경색으로 라고 밝혔지만 실은 자살이었어. 어머니도 충격받으셨는지 그 후로 몇 년 못 사셨어. 서진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나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쉬고 있었다. 남편은 금융계에서 일한다고 했고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대낮의 모텔에서 서진은 이나의 몸 곳곳에 든 멍자국을 발견하였다. 남편이 그녀를 때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간제 교사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도 남편에게 맞아 학교를 갈 수 없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몸 곳곳의 멍은 서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가 지금은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진짜 임자는 따로 있어. 나는 이 여자를 때릴 수도 있고 직장을 빼앗을 수도 있고 아예 파멸시킬 수도 있어. 왜냐하면 법적인 남편이 바로 나니까. 구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서진은 면식도 없는 이나의 남편에게 화를 냈다. 이런 미친 새끼 죽여버리겠어. 그럴 때마다 이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역시 널 안 만났어야 했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마치 구타와 그로 인한 부끄러움의 책임이 서진에게 있는 것처럼 결혼이 아니라 자신을 만난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들렸기에 서진은 더 화가 났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새로 살림을 꾸리면 안 되겠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이나는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며 손사래를 쳤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순간도 많았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내 머리를 거기에 쳐박으려고 한 적도 있어. 남편이 발로 배를 차서 2미터는 날아간 적도 있고. 그럴 때면 차라리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답답한 마음에 서진은 이런저런 충고들을 했다. 진단서를 떼놓으라든가 경찰에 신고하라든가 상담을 받아보라든가. 그럴 때마다 이나는 질색을 하고 손을 내저었다. 제발 그러지 마. 널 만나는 순간이 내겐 유일한 숨구멍인데 왜 자꾸 넌 문제를 확대시키려고 하니? 잠깐이지만 너랑 있으면 행복해. 그냥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맞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나는 그렇게 말하는 서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큰 차이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지금은 날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말이야. 물론 그 마음이 진심이란 것 알아.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그게 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어. 그 순간, 서진은 이나가 이런 순간을 이미 여러 차례 겪었으며 지금 이 장면 역시 이나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순간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온 이나가 어떻게 자신한테만 마음을 열었겠는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인생으로부터 도망친 여러 남자가 서진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서진에게는 이나가 회귀할 원점이었으나 이나에게 서진은 인생이라는 힘겨운 등산길에 만나게 되는 대피소와 같은 것이 아닐까? 원점과 달리 대피소는 당장은 눈물나게 고마울지 몰라도 언제든지 새로 만날 수 있다. 서진은 이나에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